요즘 동네 병원에서 수액치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액치료를 의미하는 IVNT나 IVC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해 보셨을 텐데요. 암 환자들이 항암 보조 치료의 의미로 많이 선택하는 IVC라는 수액치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젠가 낫고 말 거야. 세상 모든 암의 희망 전도사 닥터치토스 이재환입니다. 인트라비너스 비타민C가 IVC의 원래 용어인데요. 그중 이니셜인 I와 V와 C를 따서 줄임말로 IVC로 불립니다. IVC 임상적 의미는 혈관으로 초고농도 비타민C를 투여해서 질병의 치료 효과를 얻으려는 수액요법입니다. 자, 이 중에 초고농도라는 용량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비타민C에 의한 건강 증진이나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가 목적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영양제의 투여 용량을 증가시켜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양의 영양제 투여량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런 영양제 투여량의 종류에 대해서 비타민C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영양제 투여량을 구분하면 4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적은 용량이 제시되는 1일 권장량입니다. 그 약자인 RDI에서 recommend가 권장하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얼핏 가장 적당한 용량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1일 권장량의 의미는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권장량, 즉 최소 권장량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정도 적은 용량도 안 먹게 된다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형 제시량이고요. 비타민C의 경우 남성 90mg, 여성 80mg, 대략 오렌지 한두 개 정도 용량인데요. 이것마저 보충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마저도 1, 2주 안에 괴혈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거 유럽 대항해 시대 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채소나 과일을 제대로 먹지 못한 선원들의 기록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일 권장량보다 많은 양이 제시되는 것이 두 번째, 최적 섭취량입니다. 최적의 의미인 옵티멈이 들어가는 이유로 ODI로 표시됩니다. 이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적의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의미의 영양제 요구량입니다. 대부분의 영양보충제들이 제시하는 용량이기도 하고 비타민C의 경우는 하루 1 내지 2g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보다 많은 요구량인 세 번째 상한 섭취량인데요. 최대 허용량이라고도 하며 어퍼 인테이크 레벨의 줄임말로 UL로 표시됩니다. 상한 섭취량의 의미는 건강한 일반인들이 먹을 때 부작용이나 독성이 생기지 않는 최대 허용량이고 이 이상의 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교고라고 보면 됩니다. 비타민C의 경우 보통 3g이 상한 섭취량에 해당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장 많은 양에 해당되는 치료 요구량입니다. 치료의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TDA라고 표시되는데요. 양이 많다고 메가도스 필요량이라고도 불립니다. 치료 요구량의 의미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소하고라도 복용하겠다는 건데요. 상한 섭취량과 치사량과의 갭이 큰 영양제들이 메가도스 치료에 흔하게 이용됩니다. 비타민C도 그런 치사량과의 간격이 아주 커서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메가도스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런 임상 경험에 의해서 적응증도 다양한 편입니다. 보통 하루 4g에서 200g까지가 비타민C의 메가도스 필요량이고요.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C는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정맥 주사를 통한 비타민C 메가도스 치료가 바로 IVC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가 체내에서 어떤 작용 기전으로 항암의 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라고 하지요. 보통 우리가 먹거나 주사로 맞게 되는 환원형 비타민C가 체내에 산화된 주변 세포와 조직들을 환원시키는 항산화의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로회복, 조직 재생 등에 작용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스스로는 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산화형 비타민C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산화형 비타민C는 주변의 수소와 전자를 뺏어서 환원되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세포와 조직에 다시 산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에 의한 산화 손상은 정상적인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비타민C 방어 능력이 없는 세포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도스 비타민C 보충은 항암이나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암세포가 왜 비타민C 방어 능력이 없는지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 쉽게 이해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핵이 크고 세포질이 작습니다. 이는 암세포의 성질인 세포 분열을 통한 침륜과 전이에 치중한 나머지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세포대사, 특히 세포를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산화 비타민C 공격이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생화학적 비타민C의 항암 기전은 다음 편에 소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편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먹거나 영양제를 경구 복용하거나 정맥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입으로 보충하는 것은 비타민C 혈중 농도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가도스 치료를 위해서는 정맥 주사가 더 권장됩니다. 실제로 같은 용량의 비타민C를 먹을 때보다 정맥 주사는 25배 이상의 혈중 농도 상승을 이룰 수 있고 또 강산성의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장점막 자극 현상으로 가스나 설사 같은 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생겨서 용량을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정맥주사는 얼마든지 용량을 늘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항암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질병보다 훨씬 더 많은 혈중 농도 증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맥주사로 비타민C를 투여하는 IVC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혈중 농도를 얼마나 올려야 항암 효과가 생길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2009년 리오당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 피부암, 대장암, 골육종 등의 암 종류에 상관없이 400mg/dL 이상의 농도가 되어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 정맥주사 투여량과 혈중 농도 상승의 관계는 그동안의 오랜 임상을 통해서 공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도 가능하고요. 그 계산에 따른 도표도 아래 표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략 몸무게가 70kg인 분은 80g 이상의 비타민C를 맞아야 혈중 농도가 40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이런 도표를 통해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실제로는 정맥주사 투여 속도나 주변 환경에 의한 비타민C 주입 전 산화 손상되는 비율 때문에 공식보다는 10 내지 20g 정도 더 많이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IVC의 원론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IVC는 어떤 암이라도 암의 종류와 무관하고 대학병원에서의 표준 항암 치료의 유무에 상관없이 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암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는 1기냐 4기냐 그 암의 기수에 상관없이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냐 진행 중이냐에도 상관없이 IV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 것을 강력하게 권해봅니다. 이상입니다.